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집니다. 조급하게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고 말이 많지 않아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힘은 특별한 재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삶을 지나며 조금씩 길러낸 내면의 기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오늘은 어딜 가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의 태도와 철학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 안에도 이미 자리 잡은 중심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기운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이 많아도 쉽게 잊히지만 또 어떤 이는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목소리의 크기,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안에 세운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비난을 던져도 칭찬을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서 지켜야 할 선과 내려놓아야 할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땐 짧고 단단하게, 들어줄 땐 오래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살아갈수록 외부의 평가와 기준은 끝도 없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세운 잣대에 맞추려 하면 내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세운 기준이 있다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농담 섞인 무례한 말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억지 웃음으로 분위기를 맞추고 누군가는 불쾌한 마음을 바로 드러내어 대화를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미소를 지어도 억지로 웃지 않고 불필요한 말은 줄이되 꼭 필요한 순간에는 짧게 선을 긋습니다. 그 말은 조금 불편하네요.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단단한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안에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만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이는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남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모두가 편안한 길이잖아. 이 말은 상대의 말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눈을 가진다. 그 눈은 늘 남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눈을 안으로 돌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존재의 무게를 만듭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해명을 줄이고 불필요한 웃음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심이 생겨납니다. 낯선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긴장됩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 처음 가보는 경로당, 혹은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위기에 끌려다니곤 합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면 덩달아 긴장하고 모두가 웃으면 나도 억지로 웃으며 맞추려 하지요. 하지만 중심을 지닌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분위기를 바꿉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흔들리는 것은 내 안의 판단일 뿐이다. 이 말처럼 중심 있는 사람은 자기 안의 판단을 먼저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동네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 섞인 말이 오갑니다. 이때 중심이 있는 사람은 굳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낮추어 한마디만 던집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이 한마디에 대화의 흐름이 차분해집니다. 누가 큰 소리로 이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공기를 정리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 창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은 순간 조용히 할 말을 준비해 온 이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얹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히 전합니다. 오히려 담당 직원의 태도까지 부드럽게 바꿔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기운을 함께 느끼지요. 이것이 바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이 말은 거창한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무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과한 치장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나보다 지켜야 할 나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가족 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누군가의 한마디 농담이나 따뜻한 시선 덕분에 공기가 풀린 적. 사실 그 순간 분위기를 억지로 바꾼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먼저 정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안정감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뉴스 보다가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오면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세어보세요. 10가지 세고 나서 말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짧은 10초의 쉼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불필요한 말을 줄여줍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상대가 흥분하면 나의 목소리를 반톤 낮춰보세요. 신기하게도 내 목소리가 낮아지면 상대도 따라 내려옵니다. 말은 소리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 속에는 마음의 파동이 담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 말도 낮아지고 말이 낮아지면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시끄럽게 주목받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서는 공기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이 곧 신뢰가 되고 신뢰가 결국 그 사람을 중심에 세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이야기가 길었는데도 이상하게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경우도 있지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대개 후자입니다. 그들은 말이 적지만 그 말이 남깁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쌓이면 진심은 흐려지고 감정은 분산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말의 양보다 말의 무게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말을 꺼낼 때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내놓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의 무게는 긴 설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지나간 뒤 마음에 남는 여운에서 드러납니다. 중심 있는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이 했던 한두 문장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이 엇갈려 다투듯 대화가 이어질 때 어떤 이는 자기 말을 관철하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덜 힘들어지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요. 이 말은 길지 않지만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긴 설명보다 단단한 한마디가 공기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침묵을 지혜라 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상황을 살피며 꼭 필요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면 짧아도 힘이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이란 존재의 진동이다. 이 진동이 깊은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사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생각이 스스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대신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게 이끌어 주는 것이지요.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속상한 일을 말할 때 장황한 조언 대신 내 마음을 먼저 돌보면 되라는 한 문장만 건네보세요. 긴 설명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흉볼 때 중심 있는 이는 짧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 한마디면 대화는 길게 가지 못하고 잦아듭니다. 짧고 깊은 말은 단어 선택보다 마음에서 옵니다. 같은 힘내라는 말도 눈빛에 진심이 담기면 위로가 되고 억지로 내뱉으면 공허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꺼냈는가입니다. 우리도 작은 습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세 문장 안에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힘들었지만 잘 버텼어. 이렇게 짧게 정리하는 습관은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도 정리하게 해줍니다. 말은 줄어들수록 마음은 깊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로, 나이가 들면 경험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가볍게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밑에는 불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자꾸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곧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꾸준히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이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아는가다. 이 말처럼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타인이 몰라준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증명하려 들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해명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고 일관된 태도가 결국 신뢰를 만들어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작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늘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는 말을 반복하면 처음엔 고마움으로 들리지만 어느 순간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부모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마음을 전할 때 자식은 더 깊이 존중을 느낍니다. 중심 있는 부모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빛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다. 진짜 중심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인정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서 드러나는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는 말이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의논할 일이 있을 때 말 많던 이가 아니라 묵묵히 지켜주던 이에게 기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지 않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은 내 존엄을 지키면서 남을 존중하는 태도지만 자기 비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왜곡입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억지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필요할 때는 단정히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이 태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었을 땐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고맙습니다 라고만 하세요.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불필요하게 변명하지 말고 시간이 보여줄 겁니다 라고 마음을 정리하세요. 자기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아 분위기를 맞추지 말고 대신 따뜻한 미소로만 반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외롭지 않으려 애쓰고 그래서 관계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억지로 붙잡은 관계에 빨리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낸 관계에 오래 남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억지로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잘라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물 흐르듯 관계를 대합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반가이 맞고 떠나는 사람은 담담히 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상대의 마음과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할 것인가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이는 친구의 연락이 늦어지면 불안해하고 답장이 짧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반대로 중심 있는 사람은 연락이 늦어도 불안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지키고 자기 삶을 먼저 챙깁니다. 그러다 상대가 다가오면 기쁘게 맞고 떠나면 담담히 보내지요. 니체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요함이 깊을수록 진짜 연결은 단단하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거리를 두어도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관계.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억지 친밀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답게 있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려 안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돌보는 데 써보세요. 책 한 장을 읽고 음악을 듣고 짧게 산책하면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내 삶이 단단해질수록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오래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